네, 자, 저희는 오늘 음식료주들이 시장에서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어서 관련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들에서도 팜유 관련주의 롯데정밀화학을 봤었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주들도 팜유 관련 주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만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주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힘들어도 먹고는 살아야죠.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식품주 급등의 이유를 어디에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료, 비료, 수산주까지 오늘 정말 다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 이렇게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나온 이유는 일단 식량 가격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계속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에 계속해서 부각되는 상황들 속에서 일단 인도네시아가 이제 팜유 가격 급등으로 이제 술출을 또 중단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싸게는 공급 안 하겠다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이유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음식료 외에는 그러니까 사료, 비료, 그러니까 식품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종목들 외로 이렇게 또 다른 게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장까지 뭐 1%, 코스닥 2%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살 만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즉 대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팜유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팜유 수출을 이제 안 하겠다, 내수에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인도가 전 세계 팜유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팜유를 수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팜유 파동 장기화될지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장기화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가 언제까지 할지는 이건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면은 재개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팜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자기네들이 공급하는 가격과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가격의 어떤 괴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현재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전까지는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유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은 원인인데, 이 원인이 해소가 되면은 당연히 수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가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가격을 좀 반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수출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수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격,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뭐 업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뭐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료주는 사실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테마주들이라고 네. 생각을 했고, 그런데 쉽게 끝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가 상승도 계속 이어지고 에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곡물 가격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뭐 끝이 다가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뭐 표면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가장 보편적인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빅스텝에 대한 이슈가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빅스텝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S&P 500이라든지 그리고 다우 지수라든지 좀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 1%가량 빠졌다라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지는 현상이 발생됐었는데, 똑같은 빅스텝 이슈인데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2% 넘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빅스텝에 나선다라는 거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이게 결국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지금 매수, 또 올라갈 것 같다, 매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끊어주기 위해서 연준에서 어떤 액션을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앞으로 오를 것 같다는 그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빅스텝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빅스텝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또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기대 심리, 기대 수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이걸 꺾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잡아야 되니까 소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GDP의 80%가 소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빅스텝을 얘기할 때도 파월 의장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상당히 탄탄하다.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0년 만인가요? 미국의 가계자산이 부채를 앞질렀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소비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기 전까지 이 소비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기대 심리를 조금 꺾게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꺾게 되면서 아마 고물가는 진행이 될 겁니다. 고물가는 진행이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가파른 상승에는 조금 제어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윤에서 아마 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면서 물론 고물가 현상은 지속이 되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어떤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앞으로는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테마의 끝자락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추격 매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단타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 논의를 하고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올랐던 것만큼 또 올라가겠지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곡물 가격 슈퍼사이클의 초입으로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곡물 가격은 옥수수, 뭐 비료, 사료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팜유까지 그야말로 공급난 교란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단순 테마로 끝나기에는 이런 곡물 가격들이 꾸준히 오를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 관련 주식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충분히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도 오르는 그런 산업의 한 사이클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장이,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가는 거는 가끔씩 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의 현상도 그런 식으로 좀 회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고물가는 지속이 될 거예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이 공급망 문제가 한 달 안에 해결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물가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 고물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증시의 어떤 테마라든지 증시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이 파월의 강력한 의지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정점의 신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그리고 이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아시겠지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2018년도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이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고물가 물론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사회 현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증시의 어떤 영향력이 지속이 되는 거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자, 거죠. 보십시오. 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상승하고 있는 네네. 업종이 뭡니까? 지금 음식료주들입니다. 네, 맞아요. 음식료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네네.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식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식들 위주로 네. 오르는 것이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들도 그런 컨셉으로 오르고 있다는 맞아요. 판단이 네. 들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들 매출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식품 가격을 네네.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식품 가격이 슈퍼사이클의 상승 추세이더라도 지금 전쟁 국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것이 하향 안정화를 찾게 되면 더더욱 미리 식품 가격을 아예 먼저 올린 식품 회사들은 네네. 이익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수혜를 누릴 수 네네.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과연 음식료 업체들이 지금 철강주도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철강주 실적이 좋은 건 그렇습니다. 다 알고 철강주도 있습니다. 같은 가격 컨셉으로 올랐잖아요, 오르고 그죠? 있습니다. 예. 과연 음식료 업종이 철강주처럼 계속 가격을 가파르게 인상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소위 말하는 허니버터치 이게 1,500원인데 1,700원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강하고 제가 비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철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이 올렸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3월달, 4월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음식료 같은 경우도 물론 가격 인상이 가능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지금 철강을 예를 든 것처럼 철강처럼 가격 인상이 계속 가능하냐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허니버터치를 예를 들었지만 1,500원에서 1,700원 올리게 되면서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수요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건데 그 위축이 되는 만큼 판매 가격 인상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철강은 판매가 작년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 케어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인상 전가력 이 부분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는 철강과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료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음식료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쪽으로 보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저희 내부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반대의 질문을 고의로 드려봤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시는데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난 이런 게 더 좋은데. 그리고 앵커는 질문지에 있는 내용만 읽는 것이 또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레알입니다. 레알. 자, 그렇다면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 식량 관련주에 대한 그렇다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좀 결론을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저는 식량 쪽은 안 봅니다. 저는 이제 안 볼 거예요. 그게 된 근거는 조금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게 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해라라는 의견이십니까? 이제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다음을 대비해야 되겠죠. 항상 시장이라는 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 다음 뭐가 될 것인가에 고민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타자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를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가격 전이가 가능한 분야가 어딜까? 유통이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국 F&B 같은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에서 어차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철강을 예를 든 것처럼 수요가 받쳐주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식당 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말에 밖에 나가서 말 그대로 야외에서 쓰는 이 외식의 어떤 수요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돈을 쓰는 거 어디 쓰냐? 외식업체 가서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 유통 마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요까지 받쳐주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외식업체도 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업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주 내부자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흥국 F&B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흥국 F&B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다 보면 이제 시원한 음료들 찾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콜드 제품이나 어떤 납품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카페라든지 그리고 외식업체 쪽으로 이제 유통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유통 마진에 대한 수혜가 흥국 F&B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원가 측면에 있는 공급에서 이제 한 단계 좀 지나가서 유통 마진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업체들이라든지 종목들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다음에 대한 대비를 대비해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은 유통주다. 예. 다음은 유통주다. 그 중에서도 대장을 흥국 F&B로 꼽고 있는다. 네네. 예,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렇죠. 예, 2,660선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이런 공포 심리 때문에 투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해주고 계십니다. 코스닥 더 빠지고 있는데,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실지, 실전 매매를 많이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제 말씀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저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금이 있다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시장이 하락한 원인은 명확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그러면 파월이 어쨌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5% 올리겠다고 빅스텝 하겠다고 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한 것은 어쨌든 시장 하락의 원인을 이제는 해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은 저는 명확해졌다고 생각해요. 원인 제거라는 측면에서 원인이 해소가 될 거라는 부분들, 원인이 선반영 될 거라는 부분들에서는 저는 이제 명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상 딜레마죠. 2600에서 딱 지지 보인다. 2500포인트 딱 지지를 보인다. 그걸 잡아들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인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코스피가 2620에서 2740의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2620포인트를 만약에 깨지 않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최근에 하락한 게 아닙니다. 작년 6월 이후부터 작년 6월 3,300포인트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620포인트가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시장의 어떤 저가 매수 들어가서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무방한데 음식료를 지금 뭐 사료라든지 비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대비를 위해서 다음에 오를 만한 것들로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겁먹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음식료 관련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데, 자, 저희 정태근 팀장의 판단은 이제는 좀 테마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